짜잔! 자, 이야기 속의 성공이 보인다. 줌인 토크쇼 석세스 스토리 김성현입니다. 윤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예. 우리나라 IT계의 산실, 어. 바로 테헤란밸리예요. 우리가 여기를 왜 왔을까요? 그러게요.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일단은 내가 수현 씨한테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지하철 1호선 나로호 그리고 시발의 공통점은 예? 지하철 1호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제1호 지하철이고 나로호는 우리나라 우주마살제 제1호 그리고 그쵸? 시발은 나 이거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우리나라의 제1호 자동차입니다. 다 이런 거죠. 다 1호. 아, 그러면은 그 좀 오늘 만나 뵙는 분과 그 1호 뭐 이런 거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빨리 만나 뵙고 들어가시죠. 싶어요.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인가요? 가자. 네, 국내 기업에서 여성 1호 신화를 써오신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수정 대표님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의 발달로 가파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던 1980년대 초반, 당시로서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벤처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2007년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도 대한민국이 발빠르게 외환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었던 동력, 바로 IT 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 산업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 시절 1995년 컴퓨터 한 대를 두고 시작해 기술력만으로 연매출 200억 원대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이포넷이다. 조달청의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으로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협업,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 납품하며 AI 기반의 언어 번역 사업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2019년 대한민국 최초의 특정 IT 기술 기반의 기부 플랫폼을 개발, 동시에 해당 기술 국제표준안에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등재된 기업이 되었다. 2019년 대한민국 벤처창업진흥유공 대통령 표창, 이 비즈니스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은 물론 대한민국 벤처기업 대상 산업포장 수상까지 IT 기술로서 정점을 찍음과 동시에 회사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원칙을 앞세우며 착한 기업을 이끄는 이수정 대표의 석세스 스토리를 지금 만나봅니다.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저기에서 여성 1호라고 불리는 기술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포넷 대표 이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포넷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네, 이 여성 1호라는 게 여자로서 굉장히 부러운 호칭이거든요. 그렇지, 뭐든지 1호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대체 어느 부분에서 여성 1호가 되신 건지 궁금해요. 제가 네. 1986년도에 네. 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때는 IT 여성 인력이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여성 1호 공채 사원, 그 다음에 또 여성 1호 공채 대리. 아, 여성 1호 대리. 예. 우와. 근데 대리 그러면은 이제 그냥 낮은 직급 같이 보일지 그렇죠.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뭐 드라마에 나오는 뭐 김대리, 이대리. 네. 박대리 박대리.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금융권에서 대리가 아, 관리직이었습니다. 관리직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요. 이수정 대표의 석세스 스토리 힌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자, 우리는 땡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짓는다는 게 뭐 밥을 지을 수도 있고요. 약을 지을 수도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뭘 지을까요? 호잇! 아, 집을 짓는 사람이다? 어? 아, 여기 IT 회사인데 집을 지으신다고요? 저는 이제 IT 세상에 인터넷 세상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럼 뭐 홈페이지 뭐 이런 네, 느낌인가요? 근데요, 땅이 그런 웹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IT 세상에 집이라고 했을 때도 뭐 금융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카드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솔루션 자체가 집을 이제 이런 구축하시는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네. 집을 짓는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 것이죠. 안에서 사람들이 놀고 예, 뭐 할 그럼요. 수 있게끔 그 이용할, 터전을 마련해 맞습니다.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회사가 대체 뭐 하는 곳인지 제가 직접 둘러봤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아, 좋습니다. 자, IT 기업 어떤 기업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뭐 키오스크 같은 것도 있고요. 직원분들이 상당히 더 많으시고 조용한 뭔가 아주 집중된 모습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업무를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 업계에 있는 그 매거진이라서 이번 달 그 트렌드를 좀 보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좀 민감하게 적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휴먼 번역과 또 머신 트랜슬레이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그런 변화나 기술 뭐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다른 분도 또 저희가 인터뷰를 해볼게요. 여기는 여기도 일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서 회의를 좀 하고 계시거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실례지만 어떤 좀 업무를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해외 주요 고객들한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4분기에 그 진행한 번역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 측에서 품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서 피드백을 준 걸 이제 회의를 하고요. 그 내용들을 저희 팀원들이랑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떤 피드백들이 좀 많나요? 저희는 예.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예, 품질, 뭐 납품하는 시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우수한 벤더라고 오늘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기분이 좋은 날이죠. 그러니까 얼굴이 다들 환하게 웃고 계시네. 지금 메신저 중이신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네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팀적으로 소통을 좀 하는 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어떤 메신저의 내용들이 쓱 보이는데 요거는 제가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장 좋은 점이 좀 어떤 점이에요? 회사에 딱 왔을 때. 저희 회사는 이제 처음에 업무 시작할 때 교육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때 그 담당 업무에 대한 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셔가지고 이제 특별히 좀 오래 로드가 걸리지 않게 되게 분위기가 좋네요. 그쵸. 또 즐거운 미팅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봤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우리 이폰의 회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이수정 대표님이 나라장터 입찰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제껏 관리를 해오는 그 나라 유명한 그 나라장터 쭉 해온 분이세요. 이게 이 업계에서는 엄청난 혁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달청 아시죠? 조달청 알죠?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은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을 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장터라고 부르는 전자 입찰 시스템을 만들게 됐고요. 대기업이 이제 메인 사업자가 됐고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해서 그 개발 일을 같이 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와. 예. 자 이렇게 나라장터 전자 입찰 시스템이 도입된 결과 그 효과는 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려 8조 원에 달한다. 8조 원이요? 지금 제가 읽으면서도 놀랐어요. 투명성이라든지 관리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뭐 8조 돈으로 환산이 되는 그렇겠네요. 금액이 아니고 게다가 더 되겠어요. 이걸로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도 되게 선진적인 사례여가지고요. 우리나라 조달청이 네. 유엔에서 상도 받았어요. 예. 유엔에서. 네. 조달청이 받았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거 엄청난. 야, 뭐 그걸로 뭐 기회도 확대되고 네, 마케팅 맞습니다. 효과도 엄청 그럼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8조 원의 여자십니다. 8조. 네네. 지금 뭐 그냥 이야기만 들어선 진짜 간단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으셨겠어요. 예. 솔직히 뭐 기업 대표 중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들한테 신뢰를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객을 보면 아직도 뭐 나라장터도 저희 고객이고 그러니까요. 20년 된 고객님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한 번 고객이 되면 신뢰를 기반으로 되게 오랫동안 롱텀으로 고객이 되어주시는 게 이제 중독되는 거죠. 예. 빠져나갈 수가 없는 예, 못 거죠.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진짜 예, 너무 잘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솔루션을 이렇게 진짜. 자, 그래서 지금은 잘 나가는 CEO이신데 앞에 보니 자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땡땡땡 CEO가 되다. 애 엄마 CEO가 되다. 제가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 셋. 경단녀. 경력 단절녀. 맞죠? 야, 경단녀가 CEO가 되다. 아이 때문에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요. 좀 속상해. 아이를 가지시면서 그냥 아이를 이제 육아도 하고 그래야 돼갖고. 제가 실은
되게 애를 어렵게 가졌어요. 첫 번째 아이를 제가 이제 유산을 했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하율이 시작됐는데 불구하고 4일 동안 야근을 했더니 첫째 애가 이제 유산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 이제 둘째 애를 가졌는데 그때는 뭐 산전 체크업 받고 이런 거를 대놓고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고객사로 가다가 중간에 병원을 들린 거예요. 잠깐 들린 거야. 잠깐 네. 틈을 내서. 눈치가 그랬더니 보이니까. 아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가지고 뭐 엉엉 울었는데 울고 나서도 고객사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해. 진짜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아이고. 그래도 이제 고객사는 또 갔고 그 상황에 가신 거예요? 네네네. 아니, 고객사 정도는 조금 이렇게 좀 연락해서 좀 다음으로 미루든가. 어렵죠. 어렵지 고객사는 사실은 그럼 말도 안 그렇지 되지. 또 이게 아우. 그때는 진짜 두 번째니까 더 애절해가지고 그렇지. 진짜 일이고 뭐고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이게 몸조리를 이제- 하고 올 수 있었던 거죠. 셋째 때가 이제 지금 첫째가 세 번째 임신인 거죠. 예. 그렇구나. 정말 고마웠겠어요. 그 네, 시간이요.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애를 낳았고 회사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애가 태어날 때부터 약을 들고 태어난 애예요. 아팠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애를 병원 데려가야 되는데 정장 입고 포대기 해가지고 애를 그때 차도 없었어요. 이렇게 안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 출근 시간에 완전히 낑기잖아요. 아이고. 진짜 애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를 키우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여성 1호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아기를 낳았더니만 뭐 맨날 애 때문에 병원 가고 만약에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래 갖고는 이게 다음 들어올 여자분들한테 여성분들한테 본이 안 될 것 될까 봐. 같더라고요. 안 좋은 편견이 네. 생기거나 그런 생각이 네. 들까봐. 그래서 결정을 그래서 하셨군요.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너무 좋은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경력 단절이 되기 시작했구나. 근데 그거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잘 옆에서 보살펴 두시고 경력 단절이 됐지만 CEO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선배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뭐 그만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게 됐어요. 그랬더니 너 회사 그만둘 거면 이 일 좀 해봐. 이러고 1,000만 원 이렇게 던져준 일이 6천만 원. 6천만 원을 수주를 한 거예요. 알바가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95년이었는데. 야, 95년에 6천만 원이면 지금 얼마야? 그래서 그 돈으로. 그 돈으로 저희 애 방에서 컴퓨터를 사가지고 네. 회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예? 이 회사의 전신이 그러면 예. 단칸방에서 컴퓨터 하는 시작? 애 방에서 방 하나로 시작을 했고요. 대표님 방도 없고 그냥 애방에서? 예, 애방에서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컴퓨터 한 대, 두 대 늘리다가 뭐 강남으로 왔다가 다시 테헤란로까지 뭐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네. 시작이 됐는데 그 시기를 보니까 1995년도면 한 3년 후에 나라에 엄청 큰일이 닥치잖아요. IMF. 쭉집게 선생님이세요. 그때는 내다보지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조달 EDI 뭐 이런 거를 하고 회사가 이제 막 잘 된 거예요. 전자입찰하고 막 이러면서 97년도에. 예. 그래갖고 이제 막 사람도 더 뽑고 사람이 12명이 됐어. 아니, 애 방에서 12명이 앉아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다음에 이제 족발집 2층으로 이사 갔죠. 족발집이죠. 예. 애 방에서 족발집 2층으로 갔을 때 이제 12명이 된 거예요. 12명이 됐구나. 근데 글쎄 IMF가 터졌잖아. 터졌잖아요. 어떻게 또?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IMF 직전까지만 해도 콧대가 높아가지고는 시스템 유지 보수 뭐 이런 일 하라 그러면은 직원들 만족도 떨어져서 안 된다 이런 거 안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IMF가 딱 오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8개월 동안 진짜 일이 0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돈 어디 월급 어떻게 그러니까 했어요? 월급 주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또 그 직전에 S전자 잘 다니고 있던 남편까지 회사로 끌어들였어.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직원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은행에서 꾸지도 못했어요. 그렇지. 힘드니까. 예. 그냥 어려운 시기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은근과 끈기, 그 신뢰. 지금의 이 자리에 이 온화한 표정으로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스토리를 들어볼 건데 땡땡땡땡 기부 플랫폼 개발. 저 이거 알아요.
제가 또 한번 쫙 둘러봤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가 딱 맞추죠. 이거 회사에 딱 들어오자마자 앞에 키오스크가 있었거든요. 키오스크가? 키오스크 네 글자. 키오스크. 야. 아니. 너무 제가 빨리 맞춘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 안 되는데. 됐어, 맞췄어. 맞췄어. 자, 네 글자. 딱이야, 딱 기자가 나와야 돼. 불이야? 블록체인이네. 근데 그 기술, 그 기부를 접목할 생각을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기부하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투명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은 투명성을 보장해주는 기술이야. 네네. 그래서 기부랑 블록체인은 찰떡이에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기록하면 기록한 걸 고치지도 못하고 지우지도 못해. 예, 그런 기술이에요.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 플랫폼인 체리를 개발했어요. 체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예. 이거는 이제 정말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기능 중에 하나가 내가 낸 기부금 10,000원이 언제 어디로 전달되는지를 블록체인 기록과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배달시키면 네네. 뭐 택배가 오면 보이잖아요. 오고 있는 게 보여. 그런 것처럼 내 기부금이 흘러가는 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와. 보이는 기부. 간다. 어쩌러 가고 있어. 이렇게 되는 예, 거구나. 그래서 그게 체리의 가장 큰 특징이고 장점 중에 하나고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기부는 진짜 즐겁고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네이션이라는 이제 펀 플러스 도네이션의 합성어인데요. 퍼네이션. 예, 즐거운 기부. 즐거운 기부를 기부.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솔직히 빌 게이츠 같이 큰 부자가 네. 한 번에 뭐 몇천억, 1조 막 이렇게 네. 기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그것도 있죠. 물론 굉장히 값지지만 그렇죠. 저는 초등학생 한 명이 1,000원을 1,000만 명이 기부했다. 그게 훨씬 더 저는 그런 걸 이제 마이크로 기부라 그래요. 마이크로 도네이션. 근데 그럴래는 이 애들은 돈이 없잖아요. 없죠.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걷는 것만으로도 걷는 걸 참여하는 것만 가지고도 기부가 될 수 있게. 제가 그래서 네. 광고를 좀 봤죠. 체리 앱을 깔고요.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요. 걸으면은요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그 돈을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포인트로. 네, 저는 이제 걷는 수대로 간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그리고 춤만 춰서 올려도 자신의 그 SNS에 올려도 기부가 됩니다. 네? 그건 또 뭐. 예, 춤 너무 잘하시죠? 네, 예, 댄스 챌린지 맞습니다. 그렇게요? 예. 와, 신기합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가 이제 춤을 만들어서 줘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자기 SNS에다 똑같이 해서 올립니다. 챌린지를 하는 거야. 예, 챌린지를, 댄스 챌린지를. 근데 그걸 할 때 후원 기업 이름을 태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원 기업은 그 춤 하나 올라올 때마다 1,000원씩 기부를 하는데 기업이. 예, 자기 기업이 홍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의 SNS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도 좀 이 기부 생태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네이션. 지금 저희가 뭐 이 프로그램 참 만들기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짧지만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좋은 자극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봐요. 네. 대표님의 꿈은 또 있겠죠? 꿈은 계속 생기는 거니까. 네. 예. 제 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이제 저의 꿈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따뜻해요. 너무 지금 후끈후끈해요. 회사에 뜨겁게 만드는 거죠? 예, 따뜻하게. 회사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실은 사회적으로도 이제 기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또 좀 집중하고 있는 일이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한테 대학생들이 이메일을 저희 회사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대표님 만나고 싶습니다. 뭐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직원들은 와가지고 대표님 이런 이메일이 왔는데 안 만난다고 하실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만날 거다.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거의 다 그런 학생들 그냥 찾아오면 만나고요. 어떤 경우 뭐 군산 막 이런 데서 특강 요청이 와요. 그러면 1시간 특강하러 정말 제가 사비를 들여서 가서 특강하고 오고 그럽니다. 그런 친구들 어느 한 친구가 또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네, 그러니까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뭐가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모르는. 맞아요. 야.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이순혁 대표님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영역들이 많은데 이미 이 걸음을 많이 걸어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특히 사회 공헌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게 나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양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여자 대표님이 이렇게 오랫동안에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되고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바른 경영을 하려고 몸소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또 살아내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영향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십니다. 좋은 회사를 일구시고 거기서 나오는 또 선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다 뿌리시겠다는 대표님의 신념 정말 멋지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석세스 스토리의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수정에게 성공이란? 저에게 성공이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회사가 작을 때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돈이 되면 해야 되고 그렇지. 또 하고 싶은 일도 돈이 안 되면 하면 안 돼요. 맞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예. 성공해야 누릴 수 있는 자유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떠신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석세스 스토리의 리더. IT 기술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이수정 대표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예. 예, 너무 멋진 트로피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솔직히 뭐 석세스 스토리에 나올 만큼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이 시간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예.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6번째 주인공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